오늘 낭독할 책은 저우 바오승의 어린 왕자의 눈입니다. 첫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정적이며 죽을 때까지 잊히지 않는 강렬한 기억인데 어째서 이다지도 짧고 연약한 걸까? 어린 시절 처음 어린 왕자를 읽었을 때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어린 왕자는 왜 그리 단호하게 장미를 떠났는가? 왜 자신을 사랑하던 장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소행성에서 외롭게 살아가도록 장미를 내버려 두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책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면 가장 완벽한 결말은 첫눈에 반한 어린 왕자와 장미꽃이 죽을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당시 나는 진정한 사랑은 순간의 열정만을 쫓아서는 안 되고 영혼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첫사랑에 실패했고 주변의 수많은 친구들이 첫사랑에 실패하는 것도 지켜봤다. 많은 문학과 영화에서도 첫사랑의 실패는 단골 소재로 쓰인다. 첫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정적이며 죽을 때까지 잊히지 않는 강렬한 기억인데 어째서 이다지도 짧고 연약한 걸까? 나는 질문하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가 장미꽃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관한 보편적인 비밀 때문이 아니었을까? 오랫동안 이런 고민에 빠졌지만 내내 답을 얻지 못했다. 나는 반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차분하게 어린 왕자를 다시 읽고 옛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았다. 한때의 열정이든 영혼이든 사랑을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냐 하는 태도보다 진정한 사랑은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라는 사실이다. 어린 왕자는 장미가 예쁘지 않아서 떠난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어린 왕자에게 장미는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아름답고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매혹적인 유일무이한 꽃이었다. 그렇다면 장미에 질린 걸까? 그것도 아니다. 어린 왕자는 떠나기 직전까지도 정성껏 장미를 돌봤고 귀찮은 내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 장미가 그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일까? 그건 더더욱 아니다. 헤어지는 순간에 장미는 그동안 도도함을 모두 내려놓고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그걸 모른 건 내 잘못이야. 어린 왕자가 왜 그토록 단호하게 장미를 떠났는지에 대한 비교적 합리적인 해석은 그가 첫사랑의 위기를 겪었을 거라는 것이다. 그 위기로 어린 왕자는 장미를 보는 것이 불편했고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일조차 쉽지 않아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왜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 떠나는 것만이 위기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까? 어린 왕자가 장미를 떠난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오해가 쌓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다.
장미는 어린 왕자를 신경 쓰고 그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 몰랐다. 사랑하면 할수록 그를 잃을까 두려워했고 그럴수록 열등감에 휩싸이기 일쑤였다. 그리고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장미는 허영을 부려 자신을 긍정했다. 자기 몸에 있는 4개의 가시로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다고 허풍을 떨었고 자신이 B612보다 훨씬 더 좋은 별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식이었다.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왕자는 장미꽃의 진짜 마음을 알 길이 없었고 결국 꽃이 자신에게 하는 쓸데없는 말도 모두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그렇다면 어린 왕자가 이렇게 상처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야 물론 어린 왕자 역시 장미를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경 쓸수록 마음은 점점 예민해지고 마음이 예민해질수록 상대방의 작은 잘못도 참기 힘들어지는 법이다. 사실 장미는 어린 왕자가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작별을 고했을 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날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하길. 장미는 속으로 너무나 아쉽고 괴로웠지만 그를 붙잡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린 왕자가 행복하기를 바랐고 자신이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둘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첫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처음 찾아온 사랑에 마음이 움직였고 온 마음을 쏟아부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가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린 왕자와 장미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열정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를 배려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자세다. 상처받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훗날 어린 왕자는 후회를 가득 담아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했어. 말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고 내 마음을 밝게 만들어줬어.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랬어. 그 잔꾀 뒤에 애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꽃들이란 보순 덩어리거든. 하지만 나는 너무 어려서 사랑해줄 줄을 몰랐지. 이는 너무나 뼈아픈 깨달음이다. 하지만 장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린 왕자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어린 왕자는 장미의 곁을 떠나 사람들 속에서 그녀를 찾아 헤매고 여우와의 만남에서 얻은 가르침 덕분에 길들이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인생 경험을 했다. 그리고
비로소 장미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고 장미를 향한 끝없는 그리움을 느꼈다. 진정한 아픔은 이별하던 순간이 아니라 이렇게 깨달은 후에 찾아왔다. 깨달음을 통해 어린 왕자는 장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했고 어린 시절의 무지로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를 깨닫고 많은 미안함을 느꼈다. 이처럼 우리는 첫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큰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그 시절이 자기 인생의 변곡점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첫사랑을 겪기 전과 후에 달라지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다. 사람 자체가 달라진다. 바다를 본 사람은 강을 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다. 이렇게 묻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후에 장미꽃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린 왕자가 사라졌는데 그녀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 작가는 우리에게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첫사랑은 사랑이라는 여정의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사실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사랑의 여정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는 직접 마셔봐야 아는 것처럼 사랑도 직접 겪고 깨지면서 부딪혀봐야 알게 되는 것이다. 희미한 등불 아래 서 있는 사람은 가까운 듯 보여도 실제로는 아주 멀리 있어서 쉽게 닿을 수 없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움은 마음속에만 남겨둬야 한다. 아쉬움이 생길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늘의 흰 구름이 산봉우리를 지날 때 구름의 그림자는 봉우리에 오래 머물 수 없지만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이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는다. 영원히.